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ITQ 엑셀 2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전에 이 시트명의 이름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1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제1 작업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 시트 2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 네, 시트 3번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으로 이름을 변경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 모두 다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3 작업에서 각각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여기 가셔서 열너비를 1로 지정해 주시고 또 제2 작업 클릭해서 A열의 열너비를 또 1로 지정해 주시고 제1 작업을 클릭해서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모든 시트 선택 눌러주신 다음에 한 번에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셔도 한꺼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지만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이게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의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각각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 작업에서 조금 작업을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요. 1행부터 2행, 3행을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행 높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 높이를 다시 누르셔서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으로 좀 바꿔주시게 되면 모양도 좀 보기가 좋고 그리고 여기 또 1행, 2행, 3행의 행 높이가 넓어져야 결제란이나 도형 같은 거를 작업을 하실 때 좀 효과적으로 좀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이 1작업에서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꼭 눌러주셔서 내가 했던 작업들이 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 여기 내용이 지금 보면 비사부터 여기 보면은 J 이렇게 보시면 14까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사부터 J14까지 미리 테두리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테두리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조건 1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전체 글꼴이 굴림의 10일이에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눌러주셔도 되고 부분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게요. 굴림으로 바꿔주십니다. 굴림의 크기는 11이 맞고요. 정렬은 요 가운데 정렬. 미리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코드부터 빌드명부터 한번 입력을 할게요. 잠깐만요. 전체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라고 써주시고 옆으로 이동할 땐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행지, 그 다음에 분류, 그리고 여행 기간, 그 다음에 출발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한 셀에 지금 두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Alt키하고 뭐를 눌러서 엔터. 요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단위 땡땡 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행 높이가 안 맞으면 바로 그냥 이게 경계선에서요.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적립금 입력을 해주시고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 줄에 두 줄이니까 Alt 엔터 눌러서 출발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병합이 되어 있는 셀들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A, B열, C열, D열이 병합이 됐죠. 병합을 하실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병합이 많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로 눌러주시게 되면 병합이 되었던 부분이 다시 각 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병합을 좀 해놔주시고 입력하면서 병합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병합을 해놓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오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쪽 부분도 3개가 병합이 됐어요.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 병합할 때 어디가 병합이 됐는지 잘 보고 병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테두리, 요거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우리 테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셀 서식에 이쪽 부분에 있는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양쪽을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내용들을 쭉 오타 없이 입력을 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입력을 좀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나면 이제 내용을 이제 여기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여기 풀기 전에요. 여기 숫자 입력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서 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고 나서 조건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서 연러비가 좁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고 연러비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한번 봐볼게요. 제목은 도형의 평행 사변형으로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 클릭해 주시고 우리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가면 여기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 사변형 선택을 해 주셔서 요 일행의 중간부터 요 삼행의 중간에 오시면서 지열의 중간까지 가면 돼요. 여기 위치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행부터 2행부터 3행까지를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한 게 이런 도형 작업 같은 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행 높이를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림자 넣어야 되겠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지금 어떤 색깔로 하라 그랬냐면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노랑으로 바꿔주시고요. 홈에 가서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글꼴이 굴림의 24. 굴림의 24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 굵게. 글자 색깔은 검정. 그리고 굵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굴림의 24 검정 굵게. 그리고 여기 맞춤은 가운데 수직 수평이 다 가운데로 돼야지만 이 중간에 글씨가 딱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고 요 가운데를 해놔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써볼까요? A 대문자로 AI 여행사 여행 상품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글씨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B, C, D, E, F 중에 있는 열을 조금씩 조절을 하셔서 이 간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1번이 맞았고요. 이제 여기 제목에 대한 거를 해결을 했고 두 번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미 셀의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하라 그랬어요. 원본은 삭제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제란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결제란을 만들 때는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아래쪽에 이쪽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 그죠? 해서 테두리를요. 일단 모든 테두리를 먼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의 연러비가 좁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행 높이가 넓고 그죠? 이 부분을 조절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반 정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아래는 16행하고 17행이죠. 그 사이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합을 하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놓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Alt 엔터 눌러서 인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이게 굴림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우리가 아까 전체 다 지정해서 굴림의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들어가면 돼요?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가 갖다 놔야 되는 곳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또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기타 붙여넣기의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이렇게 위치를 크기를 이걸 늘리고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끝에만 맞춰주세요. 늘리고 줄이면 모양이 또 안 예뻐지니까. 그리고 원본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삭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서요. 편집해서 지우개, 모두 지우기로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B사, J사. 그러니까 B사부터 J사니까 이 부분이죠. 첫 번째 필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G14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I14 이 부분의 색깔을 채우기를 주황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AG14셀에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이 그룹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이 제한 대상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한 대상을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목록으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 원본에 어디부터 C5부터 C10이라 그랬어요. C5부터 C12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지금 울릉도가 보이니까 울릉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G5부터 G12까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숫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명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숫자 뒤에다 명. 그래서 요거 붙이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샵, 쉼표, 샵샵 0. 요 숫자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뒤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요 골뱅이가 보여요. 요 골뱅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수점을 표현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뭐 0.00 소수점 자릿수에 따라서 0을 하나를 넣거나 두 개를 넣거나 세 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0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명자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형식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쪽 보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를게요. 명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걸 넣었을 때 정렬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H5부터 H12까지는 여행 경비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이름 상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가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여행 경비라고 오타 없이 쓰셔야 됩니다. 여행 경비라고 쓰시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줘야지만 이름이 정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셀 서식에 관련되어 있는 표 서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을 좀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 저장한 파일명에 덮어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작업, 3작업을 하시기 전에 요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해결을 하고요. 요 조건부 서식을 해결을 하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고 계산 작업을 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금 보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행 경비가 얼마요? 60만 원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에 파랑 굵게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래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이 부분이 비교 대상이 되고 얼마? 60만 원 이상인 행 전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요 데이터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행 경비라 그랬죠? 여행 경비가 있는 여기다 식을 이제 써야 되니까 여행 경비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뀌는데
H5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H6도, H7도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H열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행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4를 두 번을 눌러서 열만 절대참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열만 절대참조로. 그리고 이상이라는 기호는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얼마? 60만 원. 일시, 100, 1000만, 10만.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인 행에 뭐를 해주라 그랬어요? 파랑 굵게, 굵게. 스타일은 굵게,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요? 파랑으로. 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지금 보시면 6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굵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풀 때는 이제 80점인데 요 맨 앞에는 요 손가락 모양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B4부터 H12까지 요 부분이 원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어디에 가서 제2작업에 들어가셔서 B2셀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너비가 안 맞는 부분들은 뭐 각각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서 마지막에서 이 경계선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열너비가 조절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이 조건을 지금 잠깐 보시면 분류가 이 분류라고 하는 게 필드명이고 분류가 기차 여행 이거나라 그랬어요. 요 이거나라고 하면 얘는 무슨 OR이죠? OR. OR이에요. OR은 조건을 쓸 때 어디에다가 다른 행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행에다. 만약에 여기가 분류가 기차 여행이고라고 나오면 얘는 AND 조건이지. AND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또 어떻게 돼요? 여행 경비가 얘가 필드명이야. 여행 경비가 얼마 이상? 60만 원 이상인 자료를 추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추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뭐뭐뭐뭐만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나왔어요. 그 조건은 B14에다 적어야 돼. 그럼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쓰셔야 되죠. 더 B14 셀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고급 필터를 하실 때 필드명이 조건에 쓰는 필드명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요 는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는, 분류. 클릭하고 엔터. 다시 옆에 칸에 가서 필드명이 여행 경비라 그랬어요.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 분류가 누구인? 기차 여행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 요 아래쪽에다 쓰셔야 돼요. 다른 행입니다. 60만 원 이상 일시 100, 1000만, 10만 60만 원 이상 요게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이에요. 그죠? 뭐 테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좀 했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목록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이 부분에서 이 조건에 맞는 내용을 B18에 나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서 우리 여기 필터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고급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고급이라 적혀져 있죠. 고급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어디? 다른 장소. 고급 필터의 특징은 다른 장소의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이 부분,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된 거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죠. 이 부분이 조건.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인 복사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B18이에요.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기차 여행인 게 여기 보시면 기차 여행이 다 나왔는데 기차 여행이 아닌 해외 여행이 나온 이유는 여행 경비가 60만 원이 지금 보면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놔두시면 안 되고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여행지, 여행 기간. 그럼 코드는 아니야. 아닌 거는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여행지 나와야 되고
분류 안 나와도 돼요. 여행기간 나와야 되고 출발일 나와야 되고 출발 인원은 필요 없어요. 여행 경비 나와야 되고 요 세 개에 대한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셔야 돼. 홈에 가서 지우개에서 모두 지우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 내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동, 이동. 그리고 B2에 B18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연럽이 안 받는 거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필터링이 된 거예요. 여행지, 여행기간, 출발일, 여행 경비. 그래서 고급 필터 하실 때 결과가 뭐뭐뭐뭐 나오라고 하는지를 끝까지 좀 읽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또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지정하래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이면 이 부분이죠. 채우기 없음. 지정하고 표서식을 몇 번으로 요 표서식을 요 중간이 보통이에요. 4번 1, 2, 3, 4번 표 스타일 보통 4번 맞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머리글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 하라 그랬냐면 여기 옵션에 보면 머리글의 줄무늬행을 설정하라 그랬어. 적용. 그 적용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놔두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는 조건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조건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는 다른 행. 이 면서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나란히 써서 이렇게 같은 줄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제3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여기에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3월 시험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및 서식이 아니라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1월달 기출문제를 조금 잘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모르면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1월달과 2월달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3월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복사하시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면 제일 작업에 들어가셔서 요 원본에 해당이 되는 요 목록 데이터 부분 B사부터 H12를 범위를 지정하시고 요 삽입에 가야 요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가면 피벗 테이블 보이시죠? 맨 앞쪽에 얘를 눌러주셔야 돼. 눌러주시면 테이블 또는 범위는 이미 지정했어요. 저희가 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 요 제3작업. 제3작업에 어디냐면 B2예요. 제3작업에 어디를 클릭하셔야 돼요? B2예요. 여기 문제 보면 B2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B2를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 나오면 요 출발이 행, 얘가 열, 그리고 여기가 갑이에요. 이렇게 갑은 두 개가 나오죠. 행, 열, 갑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행, 열, 갑순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 게 출발이에요. 이 출발일 끌고 이렇게 오시면 돼. 그러면 이게 행 레이블이 나오면 여기다 이름을 출발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열에다가는 분류를 끌어다가 어디다 놔요? 열. 이 열 레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분류라고 적어주시고 여행지의 개수를 요 값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경비의 평균, 여행경비 단위원의 평균 요 아래쪽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합계로 나오죠. 이 합계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래서 요거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함수명을 바꾸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값벨드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합계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함수를 뭐로 바꿔요? 평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 여기 이름이 합계가 평균으로 바뀌면서 뒤에 들어가 있는 이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이게 빠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안 돼. 단위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틀리니까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단위 땡땡 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1번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2번은 출발일을 그룹화하래요. 이 출발일을 그룹화하라고 하는 거는 출발일이 지금 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 월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나와 있는 거예요. 1을 빼야 돼요. 그 다음 분기별로 나왔는데 여기에 분기라고 적혀있다면 분기를 눌러주고 여기에 연도로 나온다 그러면 연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1은 언제 선택하냐면 연, 월, 일이 다 나오면 1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을 선택을 하고 나서 날짜 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월만. 그 선택해 주시면 되고 분류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류를 정렬하래요. 어떻게? 해외여행이 먼저 나왔어. 근데 여기는 기차여행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이 정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분류에다 클릭해 놓고 해외가 먼저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이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섬여행, 기차여행.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을 했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서 나타나죠. 이 부분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빈 셀은 별별별. 그리고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 주셔서 요 피벗 테이블 옵션 이쪽에 들어가 주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에는 별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갔냐면 2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2개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를 지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고 이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죠? 그걸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범위를 다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홈에 가서 천 단위 기호 눌러주시고 가로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 차트로 들어가서 볼게요. 차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요 1, 2, 3번을 같이 하셔야 돼.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맞대요.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의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하라 그랬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들 때 범위는 뭐를 보고 만들어야 되냐면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범례를 보고 차트의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 내용이네요. 그러면 먼저 울릉도라고 했으니까 여행지야. 그리고 여행지, 그 다음에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요. 필드명을. 그 다음에 한 줄씩 울릉도, 그리고 방콕, 파타야, 제주도, 그 다음에 북인도, 필리핀, 세부, 그리고 어디예요? 독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들어가서 요 차트에 나와 있는 요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의 요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요 차트 이동이 나타나죠. 요 끝에 보면 차트 이동이 나타나야 돼요. 요 차트 디자인에 있는 요 차트 이동. 차트 이동을 클릭해서 새 시트.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제4작업.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요 차트가 추가가 되면서 요 맨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맨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돼요. 맨 뒤로.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제 순서대로 3번부터 이제 4번부터 풀어주셔야 되겠지.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레이아웃이 몇 번이래요? 3번. 그리고 스타일 있죠? 요거 펼쳐주셔서 요 1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1번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을 차트는 글꼴을 굴림의 11. 그럼 홈에 가서 굴림의 11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1. 굴림의 11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우리 여기 끝에 가면 서식이라는 요 탭이 보이죠? 이게 끝에 요 서식, 그죠? 요 서식으로 가주시는 거야. 서식에 가서 뭐를요?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 가면은 여기 밑에 질감이 있어요.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 얘는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옵니다. 파랑 박엽지로 바꿔주시고 그림 영역이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안쪽이 요 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요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고 그림 영역에서 또 채우기를 뭘로 바꿔요?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흰색. 흰색 배경일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5번이 다 되신 거야. 이제 6번. 6번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을 하라 그랬어요. 굴림의 굵게 20은 홈에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 채우기 흰색 배경이라고 테두리를 넣으라고 나온 거 있죠? 요 테두리는 이 부분 여기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테두리는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은 되어 있고 굵게 해주셔야 되죠. 크기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섬 여행 및 해외여행, 여행 상품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번도 됐고 이제 7번 해야 되겠죠? 7번. 7번이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에 이 7번을 해결을 하셔야 이 차트 모양처럼 나타납니다. 그쵸? 먼저 여행경비 계열. 여행경비가 지금 요 색깔이네요. 그죠? 얘네를 한번 요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출발 인원을 하라 그랬는데 안 보이죠? 그래도 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요? 여행 경비를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반드시 여기 보조축으로 하라 그랬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문제에 보면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를 뭐로 바꾸래요? 여기에 있는 보조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계열에 참조해서 표식. 표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 표식이에요. 이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 채우기에 표식 나오죠?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을 눌러줘야지만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마름모 크기 얼마요? 10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 여기 레이블이 이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차트 요소 추가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어가세요. 가서 요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눈금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꾸라 그랬죠? 파선이 여기 눈금선이에요. 여기 눈금선, 그쵸?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 눈금선에 있는 요 대시 종류에 가서 여기서 파선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서식의 도형 윤곽선 있죠? 여기 도형 윤곽선에 가서 여기 있는 대시에 가서 파선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데 축은 두 가지죠. 이쪽 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축. 두 군데를 다 보셔야 돼. 여기는 보면 0명, 5명 맞아. 그죠? 여기는 바꿀 게 없네요. 그럼 보조축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여기가 달라요. 여기 또 0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 축에 가셔서 더블 클릭해요. 이 축에 있는 부분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금이 나와요. 축 옵션. 이 부분에 가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00만 원. 요 단위 값이 기본이 지금 얼마로 되어있니? 50만 원이에요. 일시, 100, 1000, 만, 10만.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이 0으로 됐죠?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오는 건 회계 형식이에요. 요 0으로 나와 있는 건 숫자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밑에 가면은 여기 표시 형식이 있어요. 이 부분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법내명. 여기 보시게 되면 법내명이
이 부분이 법내명이죠. 이 부분이. 요 법내명이 지금 보면 출발 인원.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법내명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 인원은 맞으니까 안 바꿔도 되고 여행 경비만 여기 선택해서 위로 편집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행 경비 가로 열고 단위 땡땡1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넣어주라 그랬어요. 모서리가 둥근. 그러면 이제 도형 넣어야 되겠죠.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크기 위치 보시고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그냥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홈에 가서 이게 글씨가 가운데 안 들어가면 이거 눌러주세요. 수평 수직을 가운데로. 그리고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최대 여행 경비. 여기는 글꼴 이런 거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일 경우에는 얘가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늘려주셔야 돼요. 늘려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테두리가 바깥쪽에 여기가 검정 여기 테두리 선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선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바깥쪽에 없잖아. 그쵸? 클릭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클릭 한번 하고 다시 도형 스타일 윤곽선을 검정 여기 글씨도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 여기 보조축도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검정 다 여기도 검정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차트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시 이제 저장 한번 눌러주고 하셔야 되겠지. 그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함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풀을 때는 6번부터 푸시는 거야. 뒤에부터. 쉽게 뒤에부터. 이 반드시 6번에 vlookup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번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으시겠지. 6번에 보시면 H14셀에서 선택한 뭐예요?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이 나오게 하래요.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 그쵸?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그럼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 여기 있네요. 목록에. 없으면 검색하시고 있으니까 누를게요.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행지가 되는 거고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여기 H14셀이 돼야 되겠죠. 울릉도가 있는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는 요 범위가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출발 인원이 몇 번째 있어요? 1, 2, 3, 4, 5번에 있죠? 5번. 그러니까 열번호 여기는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울릉도와 선택을 할 때 정확한 울릉도에 대한 출발 인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 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펄스 값이 나타나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0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눌러봐서 바뀌는지 보세요. 바뀌죠? 그럼 다시 울릉도로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5번 문제. 이 5번은요. 최대 여행 경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행 경비의 최대 경비라는 건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고 맥스 대신 뭐가 나왔냐면 라지가 나왔어요. 이 5번 문제는 맥스나 미니나 라지나 스몰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라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라지로 들어가 주셔서 요 라지 있네요. 그죠? 선택을 해 주셔서 어디에서? 여행 경비 중에서 최대로 큰 거니까 몇 번째로 큰 거예요? 1번이지. 제일 큰 거. 그래서 2를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크다, 세 번째로 큰 거 찾으면 그 번호를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정렬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정렬을 좀 해주시거나 천단위 기호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5월 이후라 그랬어요. 5월 이후에 해당하는 여행 상품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5월도 포함하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개.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 항상 뒤에 단위를 붙이라고 하는 문제가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if가 나왔어요. 개수 구하는 거니까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예요? count if예요. count if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들어가 주셔서 count if 함수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출발 1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돼. 그런데 조건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할 때는 저절로 생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5월 이후라 그랬죠. 이후. 우리가 부동어가 크거나 같다가 있고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5월 이후라고 하는 거 6월, 7월, 8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야 돼. 근데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5월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는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비교를 할 때는 이후는 이상이고 이전은 이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하 2023년 5월 1일 5월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5월 1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확인을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저절로 큰 따옴표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함수 마법사를 할 때는 저절로 나오니까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직접 입력해서 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양쪽에 큰 따옴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여기 뒤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 AND 연산자 집어넣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섬 여행에 대한 여행 경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D-average, D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섬 여행에 대한 여행 경비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average 들어가 주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섬여행, 분류죠. 섬여행, 그 분류에 대한 여행 경비니까 여기 이렇게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돼.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이 지금 여행 경비니까 얘가 1번이죠. 그럼 1, 2, 3, 4, 5니까 여기다가 필드 열번호를 뭐라고 쓰면 돼요? 5. 5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실제 필드명을 클릭하셔도 되고 조건은 어떻게 돼요? 분류가 누구이다? 섬여행. 요 조건은 필드명하고 조건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류가 누구인? 섬여행인. 그러면 분류가 섬여행에 해당이 되는 것만 여행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천단위 기호 눌러주셔서 이렇게 심표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출발일이 평일이면 뭐래요? 오전 8시가 나오게 하고 주말이면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오전 10시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if 함수가 나네. 뭐뭐가 나오면 오전 8시. 그렇지 않으면 오전 10시. 입력해야 되는 게 두 개니까 if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 그죠? 여기 지금 weekday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weekday예요. 그러면 이번에다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시면 되고 if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을 쓰는 거죠. 이 조건이 맞으면 요 참으로 가는 거고 조건이 틀리면 요 거짓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참일 때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전 8시래. 그거 뭐 미리 써놔도 돼. 오전 띄어쓰기 잘 보시고 8시. 그렇지 않을 때는 뭐래요? 오전 10시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건 쓰실 때는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으로 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셀 주소는 지금 누가 돼요? 출발 1이야. 요게 평일인지 아니면
주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평일이면은 요로 오전 8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평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냥 F5를 이거를 그냥 클릭해 버리게 되면 이 날짜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 요거를 지금 어떻게 따지라 그랬어요? 얘를 평일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산해 주는 게 지금 위크데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위크데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가서 함수로 추가로 들어가셔서 위크데이 좀 한번 써볼게요. K 위크데이 함수를 쓸 줄 알면 직접 쓰셔도 되는데 이 위크데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 함수를 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 출발일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근데 요거를 숫자 너무 크잖아. 1부터 7까지 바꿔주는 거야. 그런데 이 리턴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리턴 타입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나는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턴 타입을 몇 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냐면 요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2번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월요일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고 화요일이 2, 3, 4, 5, 6, 7이에요. 그러면 1이 월요일이야. 화, 수, 목, 금, 토, 1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돼. 얘가 토,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평일이면은 오전 8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6, 7이 되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6, 어떻게 되는 거? 이하인 숫자들만 평일이 되는 거고, 6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턴 타입은 몇 번으로 선택할 거냐면 2번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얘를 2번으로 선택을 해서 다시 if 함수로 갈게요. 요 수식 입력줄에서 요 if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로 가셔서 요 부동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6, 7이 주말이란 말이야. 근데 평일인 거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이하? 여기서 얼마 이하로 가셔야 돼요? 5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이하로 가게 되면은 1, 2, 3, 4, 5, 6, 7 나오죠. 1, 2, 3, 4, 5, 6, 7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일이잖아. 그쵸? 근데 6, 7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5 이하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5도 평일인 거야. 그죠? 5도 평일. 그래서 요 날짜가 출발일이 5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는 평일이 되는 거고, 그쵸? 평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 6하고 7이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전 10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나머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제가 위크데이를 하나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위크데이 들어가서 요 날짜가 이렇게 리턴 타입 우리가 몇 번을 했어요? 2번.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6이면 10시가 나와야 되고 7이면 10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일이니까 오전 8시가 되면 되겠죠. 문제에서 평일이면 몇 시예요? 오전 8시라고 했다라는 거를 보셔야 돼. 그래서 대소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 표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5 이하로 해주셔야지만 1, 2, 3, 4, 5가 오전 8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전 10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돼서 위크데이의 리턴 타입을 2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월이 몇 번이 되는 거다?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우리 1번 적립금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행 경비 곱하기 적립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행 경비는 여기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 코드의 요 마지막 글자 있죠? 요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1%, 0.5%, 0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먼저 는 여행 경비 곱하기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적립률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추주하고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주로 들어가야 되겠죠. 추주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서 그냥 이 코드를 눌러주면 안 돼요. 추주 함수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칸가 인덱스 넘버가 반드시 뭐로 돼야 되는 함수예요? 숫자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1이 나오면 요 1로 가고 숫자가 2가 나오면 2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덱스에다가 요 코드에 있는
요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요거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가 나온 거야. 여기다 직접 저희가 라이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요 문자열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이렇게 여러분 직접 써서 하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요 코드에서 마지막 몇 글자? 한 글자. 여기 한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밸류 1번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1%. 그 다음에 밸류가 2번일 때는 얼마를 주라 그랬냐면 0.5%.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0.5%. 그렇지 않고 3이 나왔을 때 뭐를 입력을 하래요? 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이 나오면 요 3번으로 갈 거예요. 3이 나오면 여기로 가고 2가 나오면 요 두 번째로 가고 1이 나오면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계산이 나오네요. 0이 나왔었나 보다. 어떤 숫자에다 0을 곱하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좁네요. 그죠? 이렇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테두리를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세요. 먼저 안 했었어요.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2열 기출문제에서 함수는 요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매번 나왔던 문제에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3월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1월달, 2월달, 뭐 12월달 이렇게 3개월치, 최근 3개월치의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